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중등 교육과정은 이제 초등은 올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초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등의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후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논술의 중요한 주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론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총론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본 원리,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배경과 구성 중점, 그 다음에 구성의 방향,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어요. 사실 2번부터 여기에 있는 6번까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제 카페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원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상당히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라는 말은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한다. 왜냐하면 개정하려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의 개발인 것이죠. 그럼 교육과정의 개발은 국가 수준에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개발을 하지만 이것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뜻이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영향을 미치겠죠. 교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학부모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첫 번째, 교육과정은 자아실현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자아실현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가장 간단하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자아실현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겠지. 근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한테 사회생활하는데 유용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잖아. 자, 어떻든 간에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아실현의 과정을 또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그랬어. 교육과정의 계획, 시행, 평가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고 수렴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점진적인 개혁 과정이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제 개정이 되고 개발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8차라는 말은 없어요. 이 앞에다가 연도를 붙여가지고 2022 개정교육과정 또는 2015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앞에다 연도를 붙이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해 온 과정은 결국은 교육과정이 하나의 점진적인 개혁의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서 우리가 교육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 과정을,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점진적인 개혁 과정이다.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랬는데,
집단 의사 결정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교육 과정에 이해관계자, 교육 과정과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적 합의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 의사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참여적 발전 과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교육 과정 개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물론 교사일 테고, 교사 또 뭐 학생, 학부모, 교육 과정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 또는 교육 과정 개발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그 교육부 기준을 제시하는 교육부 전부 다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든다 이런 뜻이죠. 저는 사실 그 교사 생활도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시간 강사도 한 15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도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제 이제 교사가 됐을 때가 제 이제 4차 교육과정 때였으니까 4차 교육과정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4차 교육과정은 이제 뭐냐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육과정의 이제 의미와 이제 성격. 교육과정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하면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요?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입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국가 수준. 자, 교육과정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뭘 공부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시된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초, 중등학교를 운영해야 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으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국가가 앞으로 우리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국가 수준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국가 수준의 그 교육과정의 성격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다양성을 지역이나 학교나 개인, 여기에 있는 지역이나 학교나 개인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했다 그랬어. 그래서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은 언제까지였는가 하면은 1차 때부터 제5차 때까지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제5차는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1차는 교과 중심, 2차는 경험 중심, 3차는 학문 중심, 4차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 제5차는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이런 뜻이죠. 제6차는 학생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 그쵸? 아니, 제6차는 뭐냐면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제7차는 학생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5차까지 지방 교육 자체가 실시됐던 제5차까지는 공통성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6차 때부터 다양성이라는 것이 추가됐다. 두 번째는 학생을 중심으로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그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 중심.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제5차까지는 여기는 공통성에 기반을 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학습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성장이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니라 제5차까지는 교과의 내용, 교과서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답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전에는 뭘 중심으로 했냐 하면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서였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는 교과서 중심, 그 다음에 교사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교과서하고 교육과정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차이가 있죠. 교육과정은 그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목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성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취 기준, 목표가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해서 교과서는 목표입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내용들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내용의 중심을 둬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 달성과는 상관이 없이, 뭐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로 활동 중심으로 그 수업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교과서 속에 있는 지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게. 근데 진정으로 길러줘야 될 것은 지식을 통해서,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을 통해서 뭘 길러준다? 예를 들어서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사고, 이것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겠죠. 교과서 중심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면 어떤 것이 교사한테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교과서 중심으로 운영할 때가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잘 설명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5차 때까지가 선생님들이 가장 편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육과정 중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교과서는 이 체제 하에서 교과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들이 10종 교과서는 10종 교과서를 다 분석해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영교육과정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개별화 교육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죠.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했을 때 상당히 선생님들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학생을 위해서라면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제6차 때부터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까지 현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현실, 학교 현실은 여전히 우리는 수능이라는 그 체제 속에 있다 보니까 교육과정 중심이 아니라 교과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겠다, 교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될 수가 없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봐.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지금 잘못 만든 거, 위에서. 네.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수능이라는 이 시험 체제가 붙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수능이라는 체제 속에서는 교과서 중심, 교과서 시험 문제 나올 것 중심으로 문제풀이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참 안타깝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떻든 간에 자, 여기서 다 여러분한테 나의 어떤 그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들을 다 비판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에서 다 좋다고 하는 것은 모아가지고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지금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건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걸 알아야 이것은 하나 이상이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이상을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에서는 협력적으로 참여한다 그랬어. 제5차 때까지는 협력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협력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가 시도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기반으로 삼아야 될 교육과정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모두 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또 교사를 하면서 그것도 다 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지금 적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진실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대충 이야기 누가 못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인데, 개정 배경은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많이 배웠던 거 보이죠? 타일러 선생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순서대로 제시해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요구 분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워커는 토대에 다진 다음에 수기 설계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구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학문적 배경. 지금 현재 학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 학문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설득력이 높은 이론이 뭔가. 그게 당연히 구성주의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사회인가 이거죠. 북한에서 우리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학생의 인격이 존중이 되고 학생의 다양성, 개별성, 그 다음에 참여형,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반적으로 개정 배경하면 정치, 경제, 사회, 학문적인 그런 배경. 여기 있는 세계와 글로벌,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의 변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학교가 이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문제가 뭐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요구 분석이고 워커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토대 다지기에 해당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다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 할 때 학자들이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공청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과정이 거저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것은 교육학에서 이제 다 배웠잖아요, 이게. 교육학에서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 있는 이제 개정의 내용은 당연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제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배경 이것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배경을 알아야지. 그 배경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일러 선생님께서는 국가사회적인 요구, 학습자의 특성, 교과의 특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국가사회적인 요구가 여기에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서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인데 AL이라고 나왔네. AI 시대. AI 시대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디지털 소양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은 특히 더 강조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학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적으로는 구성주의잖아요. 구성주의는 상황적 지식 삶과 연계된 학습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실제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니까 방법도 바뀌게 되고 학습자 중심 협동학습, 평가도 바뀌게 되고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학생들을 존중하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존중을 해. 예, 너무 존중을 해가지고, 인권 조례라든지, 또 이제, 아동학대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그 정치인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서 좀 잘 몰라. 어떤 특정한 시각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 법을 만들면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추론이라든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 좋은 게 좋다고 해갖고 인권조례 그 인권조례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뭐 아무것도 소집품 검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또 뭐가 돼? 학생들을 갖다가 편애야 한다. 편애는 결국 학대다 해가지고 학대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학생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도 하나의 민주주의로서 인격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해놓지도 않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에는 이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포용성을 갖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능력으로서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의 총체 이것을 말한다. 핵심 역량 여러분 조금 이따가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생태주의, 환경보호,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연환경이 변화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고 이거 대처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과 연계된 학습이 아직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 개발화가 부족하고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생태주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과정 개정해야 되겠죠. 자, 교육과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은 주요 배경 이것은 지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감염병 대유행, 기후 생태 환경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변화에 의한 사회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하고 이런 많은 사회 문제가 이런 속에서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분권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해야 될 중점 사항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해서 국가 수준에서. 그래서 디지털 전환, 기후 쭉 생태계 쭉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성을 함양해야 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나 다 여기에 있는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기에 있는 나나 다가 지금 나나 다 여기 나나 써놨잖아요. 다가 필요하다. 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함양해야 되고 옛날에는 언어 수리 중심인데 여기 디지털이라는 게 들어가서 디지털. 지금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들이 다양한 그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학습할 수가 있고 사실 학교 없이도 스스로 어느 정도 방법만 안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수단이 바로 디지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것은 학교 공부할 때도 써먹고 평생 학습할 때도 이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개인의 특성은 나, 마. 학생이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해야 된다. 삶과 연계된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된 학습에 대한 성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참여는 바와 다, 그렇죠? 학생 참여 수업을 해야 되고 문제 해결 사고를 중시하는 평가를 해야 된다.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
어때요? 금방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런 배경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구성해 보겠다라는 게 우리 국가의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구성 중점이다.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뭐로 정리했는가 하면은 이에 그동안 교육과정이라면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말하죠. 발전 방향을 계승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이것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교육과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한 교육의 이념과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뭡니까? 교육교훈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홍익인간이죠. 그 다음에 인간상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자, 교육의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언제부터 들어갔다고? 2015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들어왔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내용이 약간 수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함양해 가지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랬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는 핵심 역량을 함양해 가지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 그랬어. 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 진짜 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면은 이 글로벌 사회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인간을 기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 그쵸?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 포용성이라 하면 이제 인성과 관련된 것인데 옛날에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어. 항상 모든 교육 과정에 포함된 것이 인성과 창의성이거든. 정의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인성과 그다음에 지적 또는 인지적 특성에 해당되는 창의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어.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 없으면 어떻게 돼? 항상 뭐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항상 내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자기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급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면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생활지도도 제대로 잘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하고 수업도 옛날 방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 큰 건물에 청소를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이걸 갖추지 않았거나 이것을 갖추지 않았거나 이걸 갖추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서 계속 뒤처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말이야 맞는 이야기지. 정말로 좋은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우리가 포용성을 갖춘 인간을 어떻게 기를 거예요?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렇게 학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피폐화되고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이제 풍토가 서로 불신하는 그런 특히 학부모하고 선생님과 불신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어떻게 포용성을 갖춘 인간을 기를 것이냐 이런 뜻이죠. 창의성은 선생님이 노력하면 가능하겠지. 이것도 노력하면 가능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모아놨어. 모아놨는데 현장에서 과연 실천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 이런 뜻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에 있는 홍익인간.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인격, 도야, 자주적인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시키고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자라고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의 제2조에서 이렇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만 인간상을 규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인간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뭐라고 나와요? 4개 나와 있어.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봐.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누면은 주도적인 사람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인지적 능력에 해당되겠죠?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적 영역에 해당, 그런데 초점을 맞춘 그런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인간으로서 반듯하게 인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자기 주도적이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것을 더 앞쪽에서 이야기한다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네. 그러니까 창의성 어디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창의성, 포용성은 여기에 있는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에서 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실현이 얼마나 이게 가능하겠는가. 교사들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요번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그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강의를 내가 쭉 들어봤어.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이 교육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잘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 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이거 진짜 좋은 거 모아놨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선생님이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인권 조례라든가 또는 뭐 아동학대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도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생님들 협조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참 그런 말 들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제가 이전에 제 친구가 이 그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교원대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물론 같이 행정고시 공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친하죠. 가서 만나가지고 그 교수님이 친구이면서 교수님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의 관료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료들이 저 위에서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것을 이야기는 하는데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현장에 충분한 지원도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그냥 위에서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정말 힘들다. 잡무를 포함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지금 나의 생각에 내가 좀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에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인데 핵심 역량.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인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옛날에는 소통 역량이라고 했어. 의사소통 역량. 근데 의사소통이 아니라 협력적이란 말이 붙어 있죠. 왜냐면 의사소통 경우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자 협력해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러한 그 핵심 역량을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약간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나의 생각이었던 거죠.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인간상, 여기에 있는 인간상, 여기에 있는 홍익인간, 그 다음에 또 4가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핵심 역량,
이것을 함양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 이 학교별로 학교별 목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뭘 통해서 해야 되겠어요? 각 이제 교과별로 여기 각 교과별로 교과의 목표 속에 보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표, 그 다음에 단원, 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목표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가 학교의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교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학교별 목표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면 여기에 있는 인간상이 길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당연히 어렵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고 학교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권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교권 이것이 확보돼야 된다. 이거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등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초등에서는 지금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빨갛게 써 있는 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등에서는 이것이 핵심 역량, 이것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개념을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쓴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단어만 봐도 자기 관리 역량이 무엇이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그거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창의성 신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창의성 신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 스팀 교육 과정.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창의성 신장 기법. 예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스캠퍼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PMI 기법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창의성 신장은 이미 교육 과정에서 또 여러분의 전공에서도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럼 지식 정보 처리 자기 관리 역량.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자원 기반 학습 또는 이제 웹 기반 학습, 웹캐스트,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스스로 정보 활용 능력을 신장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활용 ICT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역량은 이제 자기 주도적 학, 셀프 디렉티드 러닝 이것에 입각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어떤 자기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기 전략, 그 다음에 행동 전략, 인지 전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장시켜주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위에 있는 것은 실상 시험 문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오겠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적 역량. 이런 역량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생각해봐.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적 역량.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어? 이런 것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론 학습. 토론하다 보면 어떻게 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잘 기다렸다가 상대편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내가 비판하고 또는 창의적인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다. 협력하고 그래갖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동학습. 세 번째 프로젝트. 이런 학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면은 여기에 있는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그다음에 심미적 감성 역량이 길러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예. 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이 자체의 수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우리가 토론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그다음 지역사회 여건 이런 걸 봐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야.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쉽지 않으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을 해야 이게 길러진다 그랬는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안 길러지겠지. 그럼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교육과정이 이제 많이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뭐 이런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론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현장의 교사가 되고 교사가 토론의 이제 그 사회자로서 또는 협동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진짜 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과제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적 협동학습이라든가 또는 서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타드 모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동학습에서 또 시험 문제 파생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 협동학습 그 자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하면 선생님들한테 과중한 업무라든가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학생들한테 만약에 그 여러 반을 한 5개 반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30명씩이라면 150명이잖아. 150명 어떻게 이 프로젝트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지금부터는 앞으로 대충 이제 읽으면 되는 내용이니까 뭐 특별히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추가는 인간상 자기 주도적인 사람,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 그다음에 핵심 역량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쭉 나와 있고 2025 개정교육과정과 달리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는 바로 협력적 소통 역량이고 여기서 인지적 역량에 해당되는 이런 역량은 우리가 충분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르쳐지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토론학습, 협동학습, 그 다음에 협동학습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온라인상의 협동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협동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 방법이 필요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써야 되겠지. 토론학습. 왜 토론이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가? 그 다음에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이 왜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부연 설명으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급별 목표 쭉 나와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목표는 중학교의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개척하면 세계와 소통한 민주시민으로 자리를 하면 하는데 중점을 준다 해가지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4개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설계 원칙. 교육과정 설계할 때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요건에 적합한 교육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의 발달에 적합한 폭넓은 균형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실태를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된다. 자, 2번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거 2번. 자,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스킬백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할 때 어떻게 상황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적인 요인, 외적인 상황 분석.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대충 나와 있네요. 학교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이런 능력을 이렇게 기르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방학 중 활동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쭉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계 운영한다. 지금은 이제 국가 수준이 아니고 지방 자치, 지방 분권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자체 평가해 가지고 문제점 개선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한다. 또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교수 학습에서는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이란 말이 나왔죠. 핵심 역량 6가지. 이것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한다. 그래서 핵심 역량 6가지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과학교 과목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랬어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각 과목 핵심 아이디어면 핵심 아이디어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것과 관련해 갖고 가장 가까운 것은 지식의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간에 있어서 연계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업을 설계해라 그랬어.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통합 교육 과정을 이제 중요시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성주의 학습. 구성주의 학습 어떤 것이 있죠? 인지적 도제 이론부터 상황학습, 문제 기반 학습, 뭐 앵커드 학습이라든지 또는 뭐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라든가 뭐 상보적 학습이라든지 또 뭐 자원 기반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여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이런 것을 모든 교과를 통해서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한다. 그랬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여건상 이게 이제 가능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더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겠어요. 자, 여기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맞춤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에서든가 이럴 때 이런 용어를 쓰면 좋겠지. 학생 맞춤형 수업이.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학습 맞춤형 수업, 다양성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고 학습 결손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해라. 우리가 평소에 교육학에서 중요한 이론들 여기 다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다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육과정 공부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당장 시험에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교과 교실 운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 교육전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한다. 안전사고 예방, 특수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우리 평가에서는 목표 달성도 확인. 그러면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목표 달성도 확인이 뭐예요? 중거 지향 평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형성 평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취 평가 제도. 목표 달성도 확인하는 것이 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겠어? 보충하라겠죠.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것이 형성평가의 기능이고 형성평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죠. 학생한테는 보충학습의 기회를 주고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교사 자신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의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타 나머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성취 기준. 우리나라 성취평가 제도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환류
또 균형 있게 인지적 정의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 결과를 스스로 자기 평가. 이미 시험 문제 나왔죠. 자기 평가. 그다음에 성취 기준과 성취 평가 기준에 따라 성취 수준을 설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라 그랬어. 성취 수준, 성취 기준과 수준이 나왔어. 이게 뭐라고? 성취 평가 제도. 전공에서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다음에 학교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평가 방법을 한다고 하고 수행평가 나왔죠. 수행평가. 그다음에 정기창, 정의적, 기능적 그런 측면에 해당되는 그런 평가, 실습 중심의 평가에서는 그다음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함으로써 학생의 맞춤형 평가, 그다음에 평가 계획 조정, 평가 계획 조정할 수 있다. 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문화 가정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해가지고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이것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때? 선택 과목을 많이 이제 늘리는 거죠. 늘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의 교과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구분하며 학생들이 기초 수행 화면과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을 개설하고 그랬어.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교과와 창의적인 체험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학생의 특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도 내용의 순수와 비중 교과 내 연계 지도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이 우리 전문적인 키워드로는 교육 과정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 과정 재구성 어떤 것이 있다겠어요? 첫 번째 교과 내에서의 교육 과정 재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 간 이것은 통합 연계 얼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교과와 창의적인 체험 활동 간에 있어서도 역시 교육 과정 재구성할 수 있다. 교과 내에서 교과 간에 있어서 교과와 창의적인 체험 활동 여기까지도 전부 다 재구성할 수 있는데 재구성의 내용과 방법을 학생들을 위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지금 여기는 쭉 이게 핵심적인 게 나와 있어.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것을 잘 알아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범교과 학습, 진로 연계 교육 이런 거 제대로 잘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계기교육, 원격교육, 그 다음에 새로운 과목 개설, 특수교육 대상자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쭉 편제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쭉 나오네. 자, 여기에 보면은 자율적으로 교과, 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다. 그랬어.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만큼 자율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학생들 학습 기회를 보장하여 학교 교육감 편성 운영한다. 학기 자유시간, 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진로 연계 교육이 쭉 나와 있죠. 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편성 운영한다. 고등학교에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하나 설명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는데 선택 과목은 세 개의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융합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 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이 옛날에는 몇 가지가 있었나요? 네 가지가 있었죠. 예, 그렇죠? 창의적 체험 활동이 네 가지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는 몇 가지로 줄어들었어.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세 가지로 줄어들었다 이게. 이전에는 자동봉진, 자율활동, 그 다음에 자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있었는데 이 봉사활동이 없어지고 봉사활동이 이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빼고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잘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핵심적인 것은 중등에서, 초등에서는 시험 문제 다 나올 수가 있지만, 중등에서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등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핵심 역량. 핵심 역량 중에서 인지적 역량과 그다음에 정의적 역량이 있는데 인지적 역량보다 정의적 역량 이것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학습 방법이 필요한가? 토론학습, 협동학습, 그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